거기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또 거기서 많은 것들을 사실은 느끼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에 대한 개입은 이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너는 꼭 시기장애 회복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연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기장애 치료에서 왜 가족 치료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가 이제 가족 상담을 이제 전공을 했고 가족 치료를 이제 주 일원으로 사용해서 이제 상담을 이제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시기장애 이제 쪽으로 오게 되었고 계속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시기장애 전문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기장애 치료에서 가족에 대한 개입은 이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되었지 않나 이제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에 대한 개입, 가족에 대한 개입 없이는 이제 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이제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특히 이제 청소년들은 아직은 부모님의 영향, 그다음에 이제 가족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담, 그 청소년 한 명만 만나서는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정말 공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은 이제 처음에는 어머님들만 만났어요. 예. 주로 이제 아버님들은 이제 많이 바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상담에 이제 굉장히 좀 호의적이지 못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이 이제 뭔가 상담 센터에 온다거나 상담에 이제 뭔가 참여하시는 건 사실 쉽지가 않죠. 제가 이제 뭐 어머님이랑 같이 상담도 하고 이게 도저히 안 될 때는 직접 전화를 건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부탁을 드려서 꼭 한 번만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아버님의 도움 없이는 치료가 이제 진전이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힘들게 이제 아버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고 부모님을 제가 따로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좋아지는 이제 케이스를 되게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이제 여러 논문이나 이제 책에서는 봤지만 정말 이게 딸한테 있어서 어머니와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시기장애가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어떤 질환, 문제,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부작용 이제 이렇게만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이거를 밝히기 어려워하는 이유도 그거 네가 잘못해서 걸린 거잖아 아니면 뭐 네가 그냥 뭐 먹는 거 좀 조절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비난을 받을까봐 또 되게 두려워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밝혔을 때 부모님이 이해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그런 이제 두려움 때문에 이제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시기장애 증상은 가족 안에서의 문제와 깊숙한 연관이 있어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 우리가 태어난 곳이 어디죠? 가족이잖아요. 처음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처음 관계를 맺은 사람이 이제 엄마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좀 다른 뭐 친척이나 다른 분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이루는 게 이제 부모님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되거든요. 감정 조절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규칙, 그 다음에 어떤 나에 대한 자상 이런 것들을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그것들을 다 터득할 수가 없어요. 사람 자체의 어떤 본질 자체가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아무리 독립적이신 분들도 되게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나 뭐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 라고 이제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듣는 음악이나 우리가 뭐 입고 있는 지금 옷, 뭐 신발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작용을 해서 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뭔가를 이제 결정하거나 뭔가를 이제 터득할 때도 사실은 이 가족 관계 안에서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또 거기서 많은 것들을 사실은 느끼는 게 가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 아빠,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마의 기분이 안 좋아요.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불안이 높고 트라우마도 많고 되게 뭔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요. 그러면은 부부 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이제 아버님 자체의 어떤 뭐 성격이 되게 완고하거나 가부장적이다. 그러면은 이제 부부 관계가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겠죠?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서 뭔가 관계가 안 좋을 때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게 이게 삼각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어떤 그런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른 제3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많이 생기는 관계가
약간 밀착된 관계, 융합된 관계, 굉장히 이제 감정이 막 뒤섞여서 경계가 없는 굉장히 뭔가 조인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또 소외되겠죠. 대개는 이제 뭐 어머니랑 딸하고의 관계에서 굉장히 이제 뭔가 융합되거나 뭐 아버님이 거기서 이제 뭔가 방관자 역할을 한다던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가족 안에서 균열이 생기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 엄마랑만 친해. 아빠랑은 전혀 안 친하고 아빠랑은 전혀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뭔가 서로 잘 얘기하지 않고 집안에 들어갔을 때 공기가 냉랭하다던가 그리고 뭔가 대화가 시작되면은 막 비난, 통제 아니면 뭐 비교의 말 이런 식으로 이제 엮이는적인 의사소통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당사자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위축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굉장히 이제 불안이 높으신 경우에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해야지만 안심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의 그 가치관이라든지 자녀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자녀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존중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내 소유라고 여길 수도 있고 자식을 뭔가 미리 걱정하셔가지고 미리 염려하셔서 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해주신다던가 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이제 이럴 경우에는 내 스스로의 존엄성 그리고 어떤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에서 이제 분노가 끌어오르게 되고 거기 안에서 뭔가 되게 답답함을 느끼게 돼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음식에 대한 통제, 폭식 이런 것들로 이제 이 감정들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거식증인 경우에는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싸움이 없고 큰 소리가 안 나고 남이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좀 완벽한 가정?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 보면 그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화를 내면은 안 될 것 같고 내가 짜증을 내도 안 될 것 같고 어떤 내가 이제 이런 힘든 표현을 했을 때 어머니가 너무 약해 보여서 어머니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집안 분위기 안에서 서로의 그런 눈치를 너무 보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 했을 때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서로가 서로를 너무 눈치 보는 분위기일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딱 갈등을 뭔가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인 거예요. 너무 이제 뭐 강압적인 분위기, 무서운 분위기 이런 경우에는 내 감정을 또 내가 드러낼 수가 없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체중을 굉장히 통제하면서 거기서 뭔가 분노를 삭히거나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들을 체중을 통제하면서 또는 음식을 통제하면서 이제 그렇게 감정을 억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제 가족 안에서 뭔가 얽힌 역동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성인 내담자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가족에 대한 얘기가 결국엔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가족 안에서 느꼈던 불안정감, 거기서 들었던 뭐 비난의 말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정체성의 어떤 훼손된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체중이나 그 다음에 음식 이런 것들에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얘기를 다루지 않고서는 사실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뭐 직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원들이 있다면은 이제 굳이 부모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내가 먼저 그것들을 다루면서 건강한 의사소통을 내가 시도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좋아지게 되는 이제 경우가 많고요.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내가 혼자서 그것들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고 부모님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든든한 안전지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지 않으면 사실 혼자서 회복하기는 사실 되게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족에 대한 갭이 이제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식이장애를 단순히 이제 뭐 그냥 다이어트의 문제, 먹는 문제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가족 안에서 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좀 한번 좀 깊숙하게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식이장애를 둔 자녀에게 부모님이 어떤 개입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뭐 궁금하신 점이나 또 뭐 문의하실 일이 있으면 너는꼭 카카오 채널, 그 다음에 인스타, 또 유튜브 댓글, 블로그 다 열려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